안녕하세요. 사기꾼 헌터입니다. 오늘은 좀 배경이 바뀌었죠? 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차 안에서 제가 여태껏 사기꾼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점,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자 이렇게 차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태껏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많이 소통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대략 반년이 좀 넘었고요. 피해자분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는 대략 3개월 정도 됐는데, 지난 연휴 동안 오픈톡방에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100명에 도달했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지리도 않는데 피해자분들만 이렇게 양산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현 사건이 주말이나 연휴에 집중됐다는 점,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급정지나 신고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친 돈을 빼돌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실질적으로 저랑 통화하신 분이 대략 10분 가까이 되세요. 네, 그 정도로 이번 연휴 동안에 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요. 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라고. 이번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비대면 금융 서비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만큼 제도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기 반복도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꼴이에요. 진화되는 사기에 맞춰서 대응법도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대응책은 마련되지가 않고 오히려 사기 사례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만 양산되는 꼴이니까 저로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피해당하신 피해자님께서 신고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신고를 못하나 했더니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티즌들 악플이 워낙 심해요. 오히려 사기꾼들을 두둔하고요, 피해자한테는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해요. 바보 취급을. 그런 걸 왜 당하냐라는 그런 형태로요. 지난 10월 21일 JTBC 기사에 인스타 부업 사기에 대해서 다뤘었죠. 많은 악플들이 클린봇에 의해서 삭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남아있는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크크크 멍청한 옆에 애들 뭐라도 이래라. 어떤 것도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무슨 맘들아. 저런 거 당하는 년들이 멍청한 거 아니냐. 맘충카페 사회 경험도 없고 일찍 애 낳고 결혼해서 세상 물정 모르니 맨날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당하지. 이런 식의 악플들이 많이 달리는데 신고할 엄두가 안 나죠. 신고할 용기도 안 나고요. 저도 경제 유튜버 분들 굉장히 많이 구독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네. 솔직히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튜브든 아니면 강의든 찾아보면 월 1,000만원? 스마트 스토어로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자해서 얼마? 디지털 노마드? 주제로 하는 강의들은 많아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면 조회수도 잘 안 나와요.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주제를 가진 영상에 대해서는 찍을 일도 없겠죠. 그리고 그런 걸 찍어서 남기는 댓글 같은 걸 보면 저런 거 왜 당하는 듯이, 왜 저런 사람들을 두둔하냐는 듯이 그런 식으로 악플이 많이 달려요. 안 보이는 곳에서 약자들 욕하고 조롱하는 게 우리나라 종특은 아니겠죠. 피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경찰분들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경찰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경찰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언행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중에 되게 친절한 경찰분을 만나셔서 꼭 잡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찰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런데 피해자를 오히려 겁주고 이거 어차피 못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찰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어차피 못 잡는다니 그게 경찰이 할 말입니까? 우리나라 범죄 검거율이 99%에서 101%라고 하더라고요. 100%도 아니고 101%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전에 해결을 못했던 그런 미제 사건들, 그런 것까지 차후에 다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1%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금융사기까지 다 합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피해자분들, 또는 저를 막 원망하시는 그런 피해자님도 간혹가다 계세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저는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를 되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피해자님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경찰분들은요, 거의 5명 중에 4명은 허위신고예요. 그리고 5명 중에 4명은 다 경찰 욕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경찰로서는 사건 사고 신고를 하러 오는 피해자분들한테 고운 말이 나올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 신고 문화도 바뀌어야 할 텐데 허위 신고를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신고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 이 인스타그램 부업 사기 총 피해자 수가 한 수천 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은 피해자님들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겠죠. 빙산의 일각인데 나머지는 신고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경찰서 가기도 무섭죠.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당한 사람들한테 악플이 끊이질 않죠.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고 싶어도 차라리 도움 안 받고 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신 피해자분 중에서 50만원 밖에 피해 안 입었으니까 자신은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고, 여기에 신경 쓸 바엔 차라리 일상생활에 더 집중하는 게 더 손해 덜 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단톡방을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피해자가 잡히나요? 본인은 50만원에서 그쳤지만 다른 사람들은 수백 수천만원을 더 잃을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 그냥 무시하고 나는 얼마 안 되니까 인생 교훈 한번 받았다는 셈 치고 그냥 잃었다는 셈 치고 나 여기에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나가면, 그러면 사기꾼이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기적인 행동도 있을까요? 만약에 그분이 금융사기로 50만원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태블릿을 중고로 사기 위해서 돈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하셨다면 과연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나가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더 난리 쳤으면 쳤지 그 이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당국이 아니란 대처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지급정지가 바로 안 된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보이스피싱 이외에 얼마나 많은 금융사기가 지금 판에 치고 있는데요. 그런 수많은 금융사기에 대한 조치는 돈을 다 잃은 다음에 하라고요. 우리나라는 대체 얼만큼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수 있을지. 보이스피싱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도 오히려 당한 사람들한테 욕했잖아요. 저런 걸 왜 당하냐, 저런 거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이게 생각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전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마련된 거 아닌가요? 새로 양산되는 신종 금융 사기에 맞춰서 금융권에 대한 제도도 진화를 해야 되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돈 버는 데만 급급해요. 비대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금융당국의 실정이에요. 왜냐면 당장 실적 올려야 되거든요. 그 실적 때문에 뭐 그게 사기꾼이든 아니든 대포 통장이든 아니든 그거를 너무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점이라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쉽게는 아니겠죠. 사기꾼들이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하려고 피해자들을 그렇게 구슬리고 개인정보 뜯어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뭔가에 또 유연한 대비책을 하나 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은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개선 방향을 모색하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피해자님들이 비협조적인 태도예요. 관심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만 움직이시고요, 나머지는 다들 그냥 손 놓고 계세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정작 필요로 할 때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면 협조도 안 해줘요. 제가 몇 번이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다른 피해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도 해보자고, 이렇게 저렇게라도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서 한번 모여서 증권사라든지 문제가 됐던 그 한국 포스증권 다 같이 모여서 상담을 하러 가면 조금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다른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른 피해자분들을 모아서 같이 진행하자, 그리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같이 한 목소리 내는 거 영상으로도 찍고 다 같이 모여서 의견도 나눠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무산됐어요. 모일 사람이 없어요. 부산까지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어요. 그런데 모이시기로 한 분 다 안 나오시고요, 딱 한 분 모였어요. 딱 한 분. 부산까지 갔는데요. 뭐라도 합시다 그래서 하자 그러면 조용해요. 안 해요.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해요. 저한테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JTBC나 아니면 KBS 다른 데서도 다 인터뷰를 진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 진행하신 분만 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얼굴 나오면 안 돼, 그러면서 사기꾼이 잡히길 바래요. 그리고 이 사건이 빨리 이슈화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님한테 혹시 가족분들한테는 알려주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알려드려요, 이거 알려주면 저 죽어요, 이거 못 알려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묻죠. 가족분들이라고 이거랑 똑같은 사기 안 당하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님은 자기 부모 또는 자기 남편은 그런 거에 일절 관심 없대요. 일절 관심 없어서 이런 사기 피해 당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럼 피해자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당하신 거예요? 그럼 피해자님들은 할 말이 없거나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저것만 아니었으면 나는 사기 안 당했다고. 예를 들면 추석 때 집에만 내려갔었어도 나는 사기를 안 당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가니까 인스타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평소에 인스타 보지도 않는데 막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세요. 솔직히 자기 가족들이나 그 주변 지인들, 친지들한테도
알려지기를 꺼려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 이 사건이 이슈화되길 바라는 거, 그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현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고 이슈화가 되려면 피해자분들이 적극적인 협조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인스타 부업 카지노 사기 조속히 해결도 안 되고 이슈화도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네티즌들의 악플, 두 번째가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안일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피해자님들이 비협조적인 태도입니다. 그 세 가지가 개선이 됐을 때, 그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사기 피해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기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도 벗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편한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종종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님들이 보실 텐데 피해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 피해자님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모여 계신 피해자님들 다 같이 한 마음이잖아요. 같은 마음 꾸준히 유지시키고 사기꾼 검거될 때까지 서로 위로해 주시고 다른 방법도 모색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단지 그것뿐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역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미치도록 나쁜 사기꾼들 뚝갑 패고 싶은 사기꾼 헌터였습니다.